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자, 오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진도를 준비하게 되고요. 자, 여러분 그 교재 315페이지예요. 네, 315페이지 보시면은 그 용어 정의가 나와 있을 거예요. 관리처분계획하고 정비사업 그리고 정비조합 등이 나와 있을 텐데 이것은 나중에 그 파트에 들어가면은 별도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조금 더 넘기면은 이제 용어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318페이지 보십시오. 네. 자, 교재 318페이지 보면은 용어 정의가 나와 있는데 그 용어 정의를 그 11월 12월 입문 과정 강의를 그 안 들으신 분은 11월 12월 입문 과정에 용어 정의를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1, 2월 강의는 용어 정의를 많이를 못해요. 많이 못하고 꼭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제가 선택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게요. 자, 교재 318페이지 보시면은 그 정비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정비 사업은 별표를 한 2개 정도 하시고요. 이거 정말로 그 교재를 보지 않고 그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용어 정의를 좀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정비법상 정비사업은 일단 교재를 보시면 몇 개가 있죠? 그렇죠. 3가지가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그리고 재건축 사업 이렇게 3개가 있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그 2017년도 그 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2개가 되죠. 개념이 2개가 되는데 그 2개를 자, 지금부터 먼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할게요. 자, 교재 같이 보죠.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란 자, 제가 읽어드리다가 밑줄 그십시오라고 할 때 밑줄 그시면 됩니다. 아직 밑줄 끄지 마시고요. 자, 시작합니다.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한 지구로서 자, 지금부터 밑줄 긋습니다.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합니다.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밑줄 그십시오. 그리고 또 줄 긋습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줄 긋습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자, 밑줄 그시고요. 자,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줄 그십시오. 주거환경을 개선 밑줄 그시고 주거환경 개선 밑에다가 적으십시오. 목적이라고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하나의 개념이 됩니다.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한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그리고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 자, 이런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됩니다. 완전 달동네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 2번째 봅니다. 자, 새로운 개념이 시작되는 거죠.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적었습니다.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손 떼시고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다 미축했습니다. 주거 환경을 보존합니다. 보존 동그라미. 주거 환경을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하고 개량까지 미칠 것이고 밑에다가 목적으로 썼습니다. 주거 환경을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 개량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몇 가지가 되죠? 2가지로 개념을 정의했습니다. 제가 저쪽으로 가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할게요. 봐주세요.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의 절차. 먼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자,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개념이 2가지였죠. 2가지. 자, 첫 번째,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완전 달동네 지역이에요.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밑줄 그시고 이 부분은 완전 달동네입니다. 그래서 밑에 달동네 적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달동네 지역이고요. 이 동네는 정비 기반 시설,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공원, 녹지 등 기반 시설이 정비 기반 시설이 보통 열악한 것이 아니고요. 극히 열악한 동네예요. 여기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다는 것은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동네에는 그 도로가 없어요.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아예 없는 지역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좁은 골목길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럼 상상할 수 있죠. 이렇게 도로가 없고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만 가능할 수 있는 골목길 정도만 있는 수준이고요. 자, 이렇게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건축물이 보통 밀집이 아니고요.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 완전 판자촌 정도를 상상하셔야 돼요. 이렇게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목적이 뭐냐면은 주거 환경 개선,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됩니다. 이때 주거환경 개선, 이때 개선은 그냥 좋게 고친다 그런 구구적 의미가 아니고요. 앞으로 개선이라는 글자는 철거 방식, 개선이 들어가면은 해당 지역은 전면 철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지를 구조하고 정비 기반시설이 극희락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완전 판자촌 철거 사업이 곧 중환경 개선 사업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음 두 번째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이에요. 단독 다세대 밀집 지역이에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이니까 여러분 이 동네는 기반시 양호할까요? 열악할까요? 기반시 열악하겠죠. 그러면은 기반시 열악하고 옛날에 이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노후 불량으로 판정되면은 재개발 대상이었거든. 지금껏. 그래서 재개발 대상이 되면은 이 지역은 전면적으로 철거해버리고 해당 지역에 아파트 지어버리면은 아파트 분양가가 5억씩, 7억씩, 10억씩 되어버리니까 해당 지역에 살고 있던 서민들은 해당 지역 아파트를 분양받고 재정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동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전부 또 재개발되면서 다른 서민층 거주지역을 찾아서 떠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과거 재개발 대상, 철거 방식으로 진행하는 재개발 대상이었는데 이제 이 지역을 보전을 합니다. 철거하지 않고 보전을 하자는 것이 2017년도 정비법 개정으로 도입이 돼요. 그래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기반시 열악하다면 이 지역에 열악한 기반시설 확보해 주자. 그리고 주민공동이용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부족하다면 그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열악한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주면서 이 지역의 주거환경을, 이 지역의 주거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자는 거죠. 이 핵심.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정비하고 개량할 것을 목표로 하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철거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자 이렇게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지를 거주하는 달동네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철거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해석상 두 가지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철거 방식과 보존 방식.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 그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정비법상 정비 사업 역사에서 최초로 보존 방식이 도입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되고 기반시설이 열악했던 이런 서민층 거주 지역도 이제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 개량을 할 때 사업성 확보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 건축법상 건축협정 제도라든지 그리고 결합건축 제도가 도입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해가 돼야 또 그쪽으로 건축법에도 이해가 연결되는 거예요.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었습니다. 정말로 그 개념 이해를 제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교재에 보지 않고 그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좋은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화이팅.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사업입니다. 일단 교재 읽어서 밑줄 그대로 다시 설명할게요. 재개발, 교재 같이 갑니다. 자, 318페이지 재개발 사업이란 정비 기반시 열악 밑줄 것이죠. 정비 기반시설 열악 밑줄 것이고, 그 다음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밑줄 것입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밑줄 것이고요. 자,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줄 것이고, 주거환경 개선 밑에 적으십시오. 목적이라고.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은 재개발 사업이 됩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자, 다시 한번 재개발 사업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제 개념이 두 개예요. 재개발은. 자,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줄 것죠. 이게 새로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손 떼시고 도시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미칠 것이십시오. 도시 환경 개선, 도시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 이것도 재개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마찬가지로 재개발 사업도 몇 가지죠? 그렇죠. 두 가지로 개념이 정의되는 겁니다. 자, 재개발 사업 저쪽으로 와서 다시 설명할게요. 자, 재개발 사업이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재개발 사업은 자, 개념이 두 가지가 있죠.
정비 기반 시설, 정비 기반 시 열악합니다. 기반 시설,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기반시 열악하고 재개발 지역은 기반시 열악한 지역이고요. 주관경 개선 사업 대상 지역은 기반시 극히 열악한 지역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반시 열악한 지역에서 자, 노후 불량수로 판정된 건축물,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건축물이 그냥 보통 밀집된 지역이에요. 보통 밀집된 지역이죠. 여기는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 여기는 노후 불량 건축물이 보통 밀집된 지역. 밀집된 지역은 재개발 대상 지역이 되는 거죠. 기반시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은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목적, 주거, 환경 개선이 목적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게 재개발이 되고요. 역시 주거환경 개선도 앞에 뒤에 개선이라는 글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은 보존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기반시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 재개발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더라도 주로 이제 상업지역, 공업지역입니까? 주로 주택지가 많습니까? 주택지, 주거지역이 재개발 대상의 주류 요소를 알 수 있게 돼요. 물론 일부 이제 특수한 경우 뭐 주거지역과 일부 공업지역도 일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도 과거 포함될 수도 있지만 주로 재개발은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니까 주로 주택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근데 2017년도에 정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두 번째 개념이 도입된 거죠. 두 번째. 자, 상업지역, 공업지역. 아까 밑줄 껐죠? 네.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그렇게 됩니다. 자,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도 이제 개발되고 수십 년이 지나면은 상업 기능이 떨어지고 또 공업의 생산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을 회복합니다. 도시기능 회복과 그리고 상권 활성화,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하여 목적이 뭐냐면은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니까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 아니죠. 도시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도시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 이것이 재개발 사업이 되는 거죠. 2017년도 법 개정으로 다시 도입됐고요. 도시 환경 개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도 재개발도 기존 건축을 전면적으로 철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단독주택, 다시대주택, 밀집지역에서 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만 철거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거고, 재개발은 둘 모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모두 재개발 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상업지역에서 하는 대표적인 재개발 사업이 무엇일까요? 이 상업지역에서 하는 재개발은 도심 재개발이에요. 도심 재개발. 여러분 강남과 비교해서 볼 때 강북은 도심이 상당히 이렇게 오래됐기 때문에 도심이 노후화됐죠. 도심 자체가. 그래서 상업지역은 도심 재개발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리고 공업지역은 공장 재개발입니다. 공장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입법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은 상업지역은 도심 재개발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드릴까요? 네, 한번 보십시오. 자, 이런 거 진짜 아셔야 돼, 진짜. 진짜로 알아야, 진짜 공법은 재미있구나. 정비법이, 진짜 딱딱하고, 이렇게 책 속에서만 늘 생각이 머물러서는 안 되죠. 현장으로 가면은 쉬워지고요. 정말 피부에 닿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잠깐 볼까요? 그럼 여기가 서울의 지하철 2호선 잠실역이라고 가정합시다. 이게 잠실역이에요. 네. 여기가 잠실역이에요. 잠실역이고,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잠실역이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잠실역 송파대로 옆에 보면은, 석촌 호수군입니다. 여기가. 석촌 호수예요. 네. 많이 알고 계시죠? 네. 석촌 호수공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 알고 계시죠? 네. 롯데월드입니다. 롯데월드고, 여기는 롯데백화점, 롯데호텔하고 롯데백화점입니다. 롯데백화점하고 롯데호텔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잠실이 강남 개발되면서 잠실 쪽이 개발되면서 상권의 중심은 롯데월드,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이쪽이
그 잠실역 주변의 상권의 중심지였잖아요. 그러다가 맞은편에 이게 제2롯데월드가 들어왔죠. 제2롯데월드가 개장이 되면서 상권의 중심이 어느덧 그 롯데월드 쪽에서 제2롯데월드 쪽으로 상권의 중심이 많이 이동해 버렸대요. 중심축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지역은 그 강남 개발되면서 롯데월드하고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쪽이 개발됐기 때문에 이 지역은 개발된 지 40년이 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낙후돼 버린 거죠. 상권이 떨어지고 도시 기능도 많이 떨어지게 됐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겠는데 앞으로 한 10년, 20년 이내에 10년, 15년, 20년 이내에 아마 롯데가 이 지역을 재개발한다면은 롯데월드하고 롯데호텔, 롯데백화점 있는 이쪽은 상업지역이잖아요. 상업지역이고 도심 재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롯데월드하고 롯데호텔, 롯데백화점이 제2롯데월드 쪽과 비교해서 볼 때 상권이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이 지역을 롯데가 한 10년 이후에 뭐 재개발, 10년 이내에 할 수도 있죠. 재개발한다면은 이제 이 법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권 활성화, 도시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도심이 재개발되면은 자산 가치가 지금 뭐 10조라면은, 지금 15조라면은 앞으로 30조, 40조가 창출될 수는 앞으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상업주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의 하나의 사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공장 재개발은 여러분 그 우리나라 제1의 공업지대 울산광역시죠. 울산광역시에 가면은 현대자동차 있잖아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있는데 그 현대자동차가 1공장, 2공장, 3공장, 4공장까지 울산에 있대요. 근데 이제 세계적인 자동차 공장 아닙니까? 세계적인 자동차 공장인데 지금 지금 우리 자동차 신차의 그 출고되는 상품의 주류가 그 휘발유나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중심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곧 이제 전기나 전기 수소차 시대가 분명합니다. 다는코 한 10년 이내에 이제 전기나 전기 수소차 시대가 돌아가는 거죠. 돌아오면은 그러면은 지금 이제 휘발유나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이 현대자동차가 문 닫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산업 구조를 개편해서 전기차나 전기 수소차 시대를 다시 열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공장 재개발이 필요한데 이것이 곧 재개발 대상이 된 거죠. 공업 쪽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업지역, 도심 재개발, 공업지역, 공정 재개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하여 앞으로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도 재개발 대상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2017년도 법 개정으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 본격적으로 재개발 대상에 포함이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을 같이 볼까요? 자, 교재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방법으로 할게요. 네, 오십시오. 자, 318페이지입니다. 318페이지 동그라미 3번 재건축 사업이죠. 자,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 양호 밑줄 긋습니다. 정비 기반 시설 양호하죠. 자, 정비 기반 시설 양호한데, 자, 이 동네에 밑줄 쭉 그십시오. 노후 불량 건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밀집지역까지 밑줄 거요. 노후 불량으로 판정된 공동주택 밀집지역은 재건축 대상이에요. 자,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줄 것이고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 됩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 재건축이 되는 거죠. 아마 재건축 개념을 정의하기가 아마 제일 쉬웠죠. 네, 재건축 같이 봅시다. 자, 재건축이란 이렇게 되죠. 자, 재건축 사업이란 정비 기반시 양호합니다. 네, 기반시설이 양호해요. 기반시 양호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 서울의 강남은 70대 이후에 계획도시로 개발됐잖아, 그죠? 그래서 분당 신도시, 일산 신도시, 그리고 강남은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도시 기반시 상당히 양호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반시 양호한 지역이고 그 동네에 노후 불량주로 판정된 공동주택 밀집지역이에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자,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 재건축이고요. 주거환경 개선이 재건축 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재건축 사업도 노후 불량주로 판정된 기존의 공동주택은 전면 철거되는 방식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만 단독주택, 다시대주택 밀집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만 철거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재건축 개념도 2017년도에 개정된 거예요, 개정. 네, 어디가 개정되냐면은 기반시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 개정되기 전까지는 기반시 양호하고 노후 불량수 판정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면은 기반 시설만 양호하면은 모든 건축물 밀집 지역, 노후화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은 전부 재건축 대상이기 때문에 기반시 양호한 지역이라면은 단독주택 밀집 지역도 네, 법 개정되기 전까지는 재건축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노후 불량수 판정된 공동주택 밀집 지역으로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지금은 단독주택 밀집 지역은 기반시 양호하더라도 재건축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재건축 대상에서 제외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공동주택 밀집 지역을 노후 불량수로 판정된 건축물 밀집 지역으로 바꾸면은 네,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건축물 쓰면 틀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정됐기 때문에 자, 그런 입법 취지를 이해하시면서 정확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반시 양호하고 노후 불량수로 판정된 건축물 밀집 지역이 아니고 공동주택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할 때 재건축이다. 그래서 재건축은 이 부분만 조심하면 틀릴 부분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난해는 재개발이 네, 시험에 나왔었죠. 시험에 나왔었고요. 아무튼 세 가지 정비 사업은 정말로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해나 원리 위주로 나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책 보지 않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최소한 10번 이상 반복적으로 네, 읽고 네, 반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 거죠? 화이팅!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319페이지 오셔가지고 9번 봅니다. 319페이지 네, 9번 토지 등 소유자 찾으셨습니까? 토지 등 소유자 발표하시고요. 발표 2개 하고 싶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토지 등 소유자죠. 토지 등 소유자. 그럼 토지 등 소유자면 토지 소유자와 기타 등등의 자 그런 국어적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고 자 이때 토지 등 소유자 하면은 네, 왜 중요하냐면은 이 토지 등 소유자가 나중에 그 재개발 조합과 재건축 조합이 만들어지면은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그 투자 목적으로 그 재개발 재건축 대상의 주목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투자 목적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유가 뭐냐면은 재개발 재건축할 때 투자를 하는 이유는 조합원이 되는 거고요. 조합원이 되면은 무엇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 완료됐을 때 아파트, 재개발 아파트나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이 되고 아파트 입주권을 받고 그 입주권에 의해서 네, 조합원에게 분양된 아파트는 일반 분양가보다 분양가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으니까 일반 분양가하고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가에 그만큼 갭이 생기죠. 그 갭만큼 조합원은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할 때 입주권 받으려면은 조합원이 되어야 되고 그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주민들의 법으로 범위를 정확하게 정의한 게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해당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구조 등이 사업별로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있는 범위가 이제 법에 규정되어 있죠. 그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솔직히 그 토지 등 소유자 개념 이런 것은 그 이 부동산 종을 떠날 때까지 여러분이 좀 잊어버리지 않고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개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 교재 오십시오. 토지 등 소유자 9번 319페이지에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같이 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며칠 쭉 끄시고 네, 땡땡이 하십시오.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그죠?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땡땡이. 자, 누가 되죠? 정확하게 줄 것이십시오. 토지 밑줄 것입니다.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밑줄 거고 동그라미 1번 쓰세요. 토지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건축물 소유자 밑줄 거예요. 건축물 소유자 밑줄 것이고 동그라미 2번. 그리고 그 뒤에 지상권자 밑줄 것이고 동그라미 3번. 그렇게 해서
재개발 사업과 주관경계에서 사업과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그 지정된 정비구역 안에 첫 번째 이 정비구역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토지 소유권이 있거나 토지 소유권자이거나 아니면은 건축물 소유권이 있거나 건축물 소유자이거나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그리고 세 번째가 지상권자여야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있어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토지 등 소유자가 되고요. 이 토지 등 소유자는 이제 주관경계 사업은 공영개발이기 때문에 조합이 없어요. 없지만 재개발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재개발 조합이 설립되면 그 재개발 조합의 조합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재개발할 때는 지정된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권이 있거나 건축물 소유권이 있거나 지상권 설정자는 재개발 조합의 당연 조합이 되고요. 조합이 되면은 나중에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원칙적으로 보장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을 할 때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누구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진짜 이런 것은 정확하게 암기가 필요하다고요. 그다음에 재건축이죠. 재건축. 이런 교재 보십시오.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넌 뒤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밑줄 쭉 넌 뒤에 땡땡이 하시고요. 자,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자, 밑줄 긋습니다.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그렇게 되죠. 자, 재건축. 자, 재건축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아까 우리 재건축은 기반시 양호하잖아요. 이렇게 도로와 같은 기반시 양호합니다. 벌써 동네 때깔이 달라졌잖아요. 그죠? 네. 여기 이제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명된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면은 아파트는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재건축을 목적으로 이 아파트 단지에 정비구역이 지정될 거예요. 이렇게 정비구역. 자, 이렇게 정비구역이 지정되면은 자, 이 정비구역 안에 누가 토지 등 소유자가 될까요? 교재 줄 거죠. 재건축 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자, 지금도 밑줄 껐습니다. 밑줄을 끊어서 밑줄을 끄면 안 돼요. 쭉 끼워서 끊어야 됩니다. 꺼주셔야 됩니다.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줄 것이죠.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줄 거죠. 이 정비구역 안에 건축물이죠. 건축물. 주로 이제 가장 많은 거 아파트 단지 안에 가장 많은 건축물은 아파트지 뭐. 아파트가 있고 그죠? 건축물, 아파트, 건축물 및 그는 앞에 건축물이잖아요. 건축물과 그 건축물의 부속 토지입니다. 건축물과 그 건축물의 부속 토지 소유자, 부속 토지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도 있고 그 아파트의 부속 토지를 동시에 가져야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재건축할 때는 건축물만 소유했거나 토지만 소유한 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없고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할 때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할 때 조합원이 되려면은 아파트도 있고 그 아파트에 있는 대지의 대지 지분권을 동시에 가져야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있고요. 이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사업에 동의한 자는 재건축 조합의 조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10번. 자, 주택공사 등 하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상 밑줄 것이죠. 한국토지주택공사 밑줄 거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법상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지방공사 밑줄 긋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이 두 개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를 정비법에서는 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 등 그렇게 하게 됩니다.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에 이제 정관등이 나와 있죠. 정관등에서는 자 3번에 봅니다. 동그라미 3번 별표할까요? 밑줄 것이십시오.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구청장 몇 개입니까? 5개.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5개죠. 이 5개를 가로 안에 봅니다. 가로 안에 보세요. 이하 무엇이라고 간다? 그렇죠. 시장, 군수 등이라고 합니다. 시장, 군수 등이라고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도시비 중앙경제법상 정비사업절차에서 시장, 군수 등이 대부분 이제 정비사업을 주도하게 돼요. 정비사업을 주도하게 되고 이 시장, 군수 등이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시장, 군수 등이 누구냐면은 아까 5개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은 시장 군수 등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법이 된다고요. 그럼 그때 시장 군수 등은 누구죠? 바로 해운대구는 해운대구청장을 말하는 거죠.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재개발조합의 조합 설립 인가는 시장 군수 등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 말은 강남구니까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구청장이 포함되는 거죠. 누가 포함되어 있죠?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 이것은 국회에서 이제 이 법을 만들 때 약속을 법률로 규정을 한 거죠. 이 약속을. 그래서 법률 개념이니까 개념이니까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약속을 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 절차를 진도를 준비하게 돼요. 그래서 자, 여러분 교재 그 321페이지 오시면은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 절차가 이제 나와 있고요. 중간에 보면은 2번에 보십시오. 321페이지 2번에 보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갈 거고요. 이 정비 기본계획이 있죠. 기본계획을 동그라미 크게 두면 제목에 약칭해서 기본계획이라 그래요. 정식 명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고 약칭해서 그냥 기본계획이라고 하니까 기본계획이라고 크게 동그라미 해두시고 거기 보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와서 기본계획은 거의 매년 출제가 되다시피 해요. 그러면 자, 이런 부분도 아주 쉽게 출제되기 때문에 꼭 맞춰 주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직접으로 가서 칠판 정리를 좀 하면서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규정한 이 법이 규정한 정비 사업 절차에 따라서 관련 제도들을 함께 공부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거예요. 자, 직접으로 가서 칠판 정리 좀 할까요? 네. 아이고, 칠판도 잘 지우죠? 한 번 지나가면 딱 지우시나, 그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 절차에 따라서 관련 제도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네, 정비 사업이죠. 쉽게 생각하시면은 우리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까, 그죠? 우리 동네 재개발 사업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까 그런 이야기죠. 이제 부산에서 촬영하지만 우리 전국에 뭐 다 인터넷 강의로 공부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재개발 사업을 한다고 가정하고 네, 오늘 정비 사업 절차를 설명할지도 그렇게 할게요. 네,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 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약칭해서 기본계획이라고 하죠. 네,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정비 사업 절차가 시작이 된다고요. 기본계획 수립으로 정비 사업 절차가 시작이 돼요. 자, 그다음에 이 기본계획에 맞도록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은 관할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위반합니다. 정비계획을 위반을 하고 이것을 첨부하죠. 자, 정비계획을 첨부해서 이것을 첨부하여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돼요. 네, 하면은 이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되면 그 다음에 이제 사업시행자를 결정을 하게 되죠. 사업시행자를 결정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사업시행자가 결정되면은 그 시행자로 결정된 자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준비합니다. 이것을 사업 시행 계획이라 그래요. 자,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을 해서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네, 인가를 받고 네, 인가가 고시되면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고시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분양 공고, 분양 신청 이렇게 쭉 나갑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석해 놓고 자, 저쪽으로 가서 정비 기본계획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비 기본계획 설명할 때 여러분은 교재 321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큰 2번에 그 도시 및 주관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나와 있죠. 여기 설명 들으면서 네, 교재 이 부분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씩 체크하면서 그렇게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정비 기본계획이 무엇일까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대도시 지역의 정비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10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대도시 지역에서의 정비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몇 년 단위? 10년 단위로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돼요. 그러면 여러분 10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 환경은 끊임없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10년 단위로 수립하니까 단위 계획 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과정을 합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과정을 통해서 정비 기본계획은 수정돼요. 그러면 살짝 외워두십시오. 정비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과정을 통해서 정비 기본계획은 수정되구나 그런 이야기죠. 네. 자, 그러면은 이때 정비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될 대도시가 어디일까요? 네, 그것부터 보셔야 되죠. 정비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될 대도시라 하면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 되죠. 자, 서울특별시.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는 정비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고요. 서울특별시장이 정비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되는 거죠. 따로 안 해도 되잖아요. 정비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될 대도시의 범위만 안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6대 광역시는 광역시장, 해당 시장들이 정비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특시, 제주특별자치도, 특도, 그리고 시 그렇게 돼요. 그러면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 시장은 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가 아닌 시인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시 중에서 정비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될 시는 인구 50만 이상이에요.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그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이 되는 모든 도시는 관할 구역의 정비 사업을 10년 동안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정비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되는 거죠. 몇 년 단위로 수립하죠? 10년 단위로.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과정을 통해서 정비 기본계획은 수정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정비 기본계획은 바로 이 관할 시장들이 수립하게 돼요. 근데 인구 50만 미만인 도시가 있죠. 인구 50만 미만이면 우리끼리 그냥 소규모 도시라고 그럴까요? 맞죠, 뭐. 인구 50만 미만인 소규모 도시는 네, 교재에 나와 있어요. 관할도지사가 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은 소규모 도시는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재 찾으셨나요? 제가 저쪽으로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러죠 뭐. 여러분, 321페이지 내려와요. 의무적 수립 바로 밑에 나와 있잖아. 그죠? 다만 대도시가 아닌 시는 네, 소규모 도시, 인구 50만 미만인 네, 소규모 도시를 말하잖아요. 이렇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는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다. 됐죠? 네. 자, 그다음에 진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아셨다면은 정비 기본계획을 진짜 아시려면은 정비 기본계획으로 무엇을 결정할까? 이것을 아셔야 되죠. 정비 기본계획으로 무엇을 정할까? 정비 기본계획 내용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서울은 정비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될 대도시 맞죠? 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가 아닌 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이 되는 시는 정비 기본계획 의무적 수립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울은 정비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될 대도시가 맞거든요. 맞죠? 이 서울이에요. 그럼 서울시장은 서울시 정비 사업을 앞으로 10년 동안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서울시 정비 기본계획을 서울시장이 수립하는데 그때 정비 기본계획은 무엇을 내용을 할까? 무엇을 정비 기본계획을 결정할까? 그 내용을 하는 거죠. 정비 기본계획은 다음 사항을 내용을 합니다. 라고 해서 박서, 교재 제일 밑에 봅니다. 제일 밑에 박서가 나와 있을 거예요. 1번이 뭐죠? 박서 안에 들어오십시오. 1번이
정비 사업의 기본 방향을 지시합니다. 방향. 1번 정비 사업의 기본 방향을 지시해요. 아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부산시장이 아니면 서울시장이 아니면 광주시장이 대구시장이 울산시장이 대전시장이 아니 우리 도시는 앞으로 10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거야 라고 하는 시 차원의 계획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죠. 이렇게 앞으로 서울시에서 10년 동안 서울 시민 여러분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10년 동안 이런 방향으로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방향을 지시합니다. 방향. 그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이 정비 기본 계획이에요. 두 번째, 지금 여러분 표를 보시면은 출판사보다 조금 다른데 정비 기본 계획을 결정해야 될 사항, 포함을 시켜야 될 사항이 한 13개, 12개 정도 편집되거든요. 우리 책은 몇 개 되어 있습니까? 13개? 봐야지. 13개. 13개 딱 맞잖아요. 13개예요. 그 13개 다 외우세요. 라고 하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 위주로 우선 준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9번이가 내려가 봐요. 여러분 정확하게 제 번호를 출판사가 조금 다르니까 9번 내려갑니다. 9번 가보시면 있을 겁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9번 보십시오. 정비구역입니까? 정비예정구역입니까? 그렇죠. 정비 예정구역이죠.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봅니다. 10번에 보면은 단계별 사업 추진이죠. 단계별 사업 추진,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단계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 등을 내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9번, 10번을 중요하다고 외우라고 제가 이렇게 체크해 드리는데 이렇게 외운다고 해서 지금 이것을 해석하고 현장에 적용은 아니잖아요. 정비 기본 계획으로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를 정하고 그리고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을 정하고 이렇게 외워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고 현장에 적용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늘 골치 아픈 암기 대상일 뿐이고 전문 지식이 될 수 없다는 거고요. 이거 두 개 있잖아요. 진짜 이거 두 개 해석하면은 전문 지식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기가 좀 아깝긴 하지만 우리가 워낙 친한 사이니까 친하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석하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봐요. 앞으로 서울에서 10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이 여러분 대략적으로 정답은 없는 겁니다. 저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몇 곳 될까요? 우리 뉴타운 사업 붐이 한참 일어나고 있을 때요. 부동산 경기가 과열이죠, 과열. 그때는 서울에 10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고 계획된 지가 한 230, 40곳 됐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주택 경기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이 이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사업성이 없는 것은 많이 포기를 해버렸죠. 포기해버리고 지금은 만약에 이제 서울에서 10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한 150여 곳 된다면은 거기다가 서울시 정비기본구역으로 무엇을 지정하냐면은 10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해요. 그러면은 이제 많을 때는 230, 40곳 됐지만 지금은 한 150여 곳 내외라면은 150여 곳 내외에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네, 이것을 근거로 저는 앞으로 10년 내에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은 대략적으로 한 150여 곳 내외가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아파트 살고 계신 아파트 재건축을 하려면은 10년 내에 재건축을 하려면 일단은 서울시 정비기본구역으로 무엇이 지정되어 있죠? 정비 예정구역 지정합니다. 정비 예정구역 지정이 재개발 재건축의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울의 정비 예정구역이 한 150여 곳 내외에 있다는 거고요. 부산에 한 50여 곳이 내외가 있다는 거고요. 대구에 30여 곳 내외가 있다는 거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 150여 곳의 예정구역 지정해놓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정구역별로 정비계획 수립식, 이 정비계획을 언제 수립할 것인지 정비계획 수립식을 정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만약 여기가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이에요.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이고 신정동 재개발 사업을 10년 내에 하려면 서울시 정비기본구역을 일단은 예정구역 지정해요. 하면서 이 신정동 정비예정구역은 2020년
그냥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가 아니고요. 2020년 5월이면은 정비계획을 위반하겠다라고 서울시 기본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156곳의 예정구역이 있다면은 그 156곳의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가 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식에 맞춰서 10년 동안 어떤 아파트 재건축을 제일 먼저 하고, 어떤 동 재개발을 그 다음에 하고, 어떤 동 재개발을 그 다음에 하고, 어떤 아파트 재건축을 그 다음에 하고, 어떤 아파트 재건축을 그 다음에 하겠다고 이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식에 맞춰서 순서를 정한다 이 말이에요. 순서를 정하여 단계별로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등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을 내용하는 계획이 정비기본계획이에요. 10년의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을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식에 맞춰서 어떤 아파트 재건축을 제일 먼저 할 건지, 어떤 동네 재개발을 그 다음에 할 건지, 어떤 아파트 재건축을 그 다음에 할 건지 순서까지 정하고 있다고요. 무슨 계획으로? 정비기본계획으로. 해석하니까 전문지식이 이런 줄 몰랐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은 이 동네 정비구역 안에 건폐율과 용적률은 다시 별도로 정하게 되죠.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정하게 됩니다.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 계획이죠. 건축물 밀도 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정비기본계획이에요. 그러면은 기본계획을 보면은 신동동 정비 예정구역은 재개발할 때 건폐율을 몇 % 허용할 건지 시에서, 그리고 용적률은 시에서 몇 %를 허용할 건지, 그러면은 시가 허용하게 될 건폐율을 알고 용적률을 알면은 신정동 재개발 아파트는 앞으로 몇 층까지 몇 층 높이로 재개발이 이루어지든지 대략적으로 재개발 아파트의 높이까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세입자. 아니 150여 곳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면 아까 재개발 재건축은 전면 철거 방식이잖아요. 수많은 무주택 서민들, 세입자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들이 한강 밑에 천막 치고 살던 거, 그죠? 낙동강에 낙동강 둑에 천막 치고 살던 신혼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입자 주거 안정되죠. 10년 동안 정비 사업 동안 세입자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세입자 주거 안정,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도 기본 계획으로 준비를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냥 외우라고 하지 않았죠? 네, 한 개 한 개를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자, 이런 것을 내용으로 10년 단위로 대도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돼요. 자, 기본적인 사항을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과 뭐 변경 절차 등은 여러분이 좀 살짝 교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설명은 수립 절차와 관련된 것은 나중에 문제풀이 과정이나 뭐 시화학습 단계에서 설명이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정비 기본계획까지 진도를 나눠놓고 그 다음 절차는 들어와서 다시 한 번 더 잠시 휴식하고 계속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